인격적 존재이시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를 이제 쭉 몇 가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시다. 자, 인격의 3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인격의 3요소. 보통 지정의를 얘기하죠. 지정의. 우리가 개나 소를 가지고 인격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인격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 잘 길들여진 개나 소를 보고 인격체라 그래요? 무인격체라 그래요? 그거는 생명은 있지만 무인격, 비인격체라고 얘기해요. 비인격체. 왜 그럴까요? 창조한 사건을 보면 알아요. 창조했을 때 새나 동물들도 다 흙으로 빚어서 창조한 거는 사실이야. 사람을 만들 때랑 똑같아. 문제는 뭐가 다르죠?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 창세기 2장 8절에 가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뭐예요? 영혼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동물은 생기를 넣지 않았어요. 그냥 빚어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소가 될지니라면 소가 된 거죠. 개가 될지니라면 개가 된 거죠. 이거는 생기를 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없어. 한마디로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을 일컬어서 이거는 비인격체라고 해요. 그래서 동물들은 죽으면은 천국 간다 이게 없는 거지. 그게 없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동물들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없어요. 동물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나요?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나의 주, 나의 예수님만 고백해요? 동물은 그걸 못해. 왜 그래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는 거야. 단지 사람은 유일하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믿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로 피조물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인격체하고는 교제가 되는데 비인격체하고는 교제가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자가 아니시라면 우리하고 교통이 아닌 거잖아요. 인격자시기 때문에 교통이 가능한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좀 살피겠는데요. 본래 하나님은 신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야. 신이시니까. 근데 왜 여기서는 인격이라고 표현하냐면 눈높이를 우리한테 맞춰주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원래 신격이죠. 신격. 그러나 눈높이를 인간에게 맞춰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소통을 하시고 교제를 하셨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시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는 지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지성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써가지고 가서 찾아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있는 존재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뜻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뜻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또 메모를 꼭 해가지고 하십시오. 거기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뜻과 의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거를 계획합니다. 뜻을 갖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의지를 갖고 나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뜻과 의지가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뜻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은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것을 100%다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야.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거기에 우리의 모양이라는 거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모양이라는 말이 외모가 닮았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아빠 닮았네 이런 식으로 그 외적인 형태, 모양을 가지고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역적인 면에서 닮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뜻과 의지 이런 것을 닮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모양대로. 형상이 되는 것은 뭐야? 형상이 되는 것은 마음. 모양이 되는 것은 의지. 형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닮았다는 것과 똑같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네?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닮았다 그러지 똑같다고는 안 해. 야, 목소리가 어떻게 엄마랑 그렇게 닮았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딸이 받는데 엄마인지 알고 어머니세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들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받았는지 알고 아버님이세요?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죠. 왜? 목소리가 너무 흡사하니까. 그러나 그건 똑같은 게 아니고 닮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야. 닮은 모습. 그래서 여기서 뜻과 의지를 우리는 뭐예요? 닮았고 하나님은 뜻과 의지가 완전하게 있으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성을 갖고 계시다. 뭐 이성이라 그러니까 남녀의 문제를 말한다. 그게 아니고 이 지각, 판단력 그 이성을 여기서 말하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했어요.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은 뭐야? 얘기하자 이게. 서로가 인격과 인격을 가지고 대화해보자. 대화에서 안 풀리는 게 없다.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냥 서로가 대립관계를 갖고 주먹질이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풀면은 다 될 수 있는 거를 대화를 안 하다 보면은 대화가 단절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주먹이 오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오라 서로 변론하자. 이거는 뭐 이성을 갖고 인격적으로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이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서양 문화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독립 침대를 딱 만들어주죠. 네. 그 다음에 아예 방을 하나 딱 만들어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벌써 초등학생만 돼도 방 하나씩을 다 따로 줘요. 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벌써 어릴 적부터 같이 한 방을 못 쓰게 하죠. 방을 다 나눠서 쓰도록 하고 방이 있다는 거는 뭐죠? 거기 벽이 있잖아. 벽이 벌써 다 벽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의 좋은 점은 독립심을 키워줘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지력을 키워주는 거는 좋아요.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서로가 협동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왜?
담을 쌓고 자라났기 때문에 개인주의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오케이. 합력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동양 문화는 어때요? 저나 우리 어르신들이 어릴 적 자라날 때 기억은 뭐죠? 안방 아랫목에 이불 하나 딱 깔아놓으면 팔남매가 다 발 집어넣고 글로 모여. 부모님 플러스 팔남매 10명이 다 발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수다 떨기 시작하면은 밤이 맞도록 끊치지 않아. 그러다가 꼴까닥 그냥 누워서 자는 거야. 뭐 남자 여자 이런 거 따지지 않아. 그냥 발 들이밀고 그냥 거기서 뭐 눕든 엎어지든 그냥 자는 거지 뭐. 어디 뭐 딸아이 방 아들아이 방 나눠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방 하나에서 단체 생활하는 거지. 예? 서양 문화는 식사를 해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포크하고 나이프가 개인별로 다 나가죠. 음식 그릇마다 하나씩 전부 포크나 또는 스푼이 다 따로 있죠. 그래서 그거를 다 따로따로 덜어다 먹어야 돼. 내가 먹던 걸로 탁 저걸 가서 찌푸면 어떻게 돼요? 아주 못 배우고 야만적인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전부 구분되어 있다고요. 근데 한국 음식 문화는 어떻죠? 가운데 그저 부글부글 끓는 된장찌개 하나 이렇게 보관에다 끓여서 놓으면 자기 먹던 숟가락으로 그냥 서로 디dim밀고 떠다 먹는데 저 엄마가 엄마는 엄마 숟가락으로 먹어. 나는 또 내 숟가락으로 먹어. 이거는 그래도 자기 숟가락으로 먹으니까는 양반이야. 술 드시는 분들 어때요? 자기가 술을 좀 마시면 그 잔을 옆 사람을 줘. 내가 먹은 잔을 옆 사람 준다니까. 그리고 따로 줘. 그 양반이 또 쭉 마셔. 그 다음에 또 옆 사람 줘. 그 10명이 술잔은 하나인데 10명이 돌아가면서 입을 다 대고 먹어. 그거는 생각해봐요. 요즘 현대 과학으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왜 A라고 하는 사람이 간염을 앓고 있다고 가정해보자고. 간염 바이러스가 거기 묻었는데 옆 사람이 또 그걸 먹어. 근데 옆에 분은 지금 장암 걸려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또 그 바이러스가 또 들어가. 그 옆에 분은 또 천식이 걸렸어. 그것도 천식의 바이러스가 거기 묻어가. 이래가지고 10명이 돌아갔다고 가정하면 위생적으로는 빵점이지. 그러나 한국의 문화의 좋은 점은 뭐죠? 서로가 더불어서 연합을 하고 어울리고 한 가족 애를 나누고 우정을 나눌 때 벽이 없어. 벽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살던 동네를 보면 벽이 없어요. 그냥 다 열려있지 뭐. 대문도 다 열어놓고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어. 집에 가보면. 그 뒷집 사람이 말이야 앞에 집 가가지고 그냥 문 다 열렸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가지고 안방에 가서 뭐 저기 천장에 뭐 옥수수 하나 매달려서 뭐 또 하나 끊어다가 갖다 먹고 그래도 뭐라고 안 해. 그만큼 뭐가 돼 있어요? 한국의 문화, 동양의 문화는 그냥 이게 다 오픈이 돼서 어우러지는 문화죠. 근데 서양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이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하나님이 이런 서로 변론하자 할 때 이성적으로 다가서 서로 대화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풀고 해결하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문화 속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잘 뭉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 서양, 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자라난 것 같은데도 잘 뭉쳐. 어떤 일을 할 때 딱 뭉쳐가지고 힘을 보여주는 반면에 잘 뭉쳐가지고 자라난 것 같은 한국 분들은 결정적일 때 흩어지고 자기 욕심으로 나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얘기를 했겠냐. 연합이 잘 안 돼. 연합이. 개인적으로는 잘 나가. 근데 거꾸로 미국은 개인적으로 잘하거든요. 근데 연합은 잘해.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교육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육. 서당 교육, 학교 교육.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갔느냐, 한참 인격을 만들어가는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줬느냐는 학교 교육이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은 다 뭐예요? 개인주의야. 개인별 점수 내가지고 석차 내가지고 발표해버려. 1등에서 5등, 우등상! 아예 그냥 명단을 공개해버려.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상을 주거나 벌을 줘. 근데 미국의 교육은 어때요?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미국 와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숙제를 혼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룹으로 하게 해요, 그룹으로. 딱 주제를 주고 보름 후까지 해와. 프로젝트를 해와. 그러면 10명의 조 편성을 해줘요. 그러면 10명이 같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식물을 하나를 가서 채집을 해도 10명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식물이 예쁜데 어떤 아이는 그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미울 수도 있는 건데, 한 사물을 봐도 내가 혼자 보고 결정해서 쓰는 거랑 10명이 본 내용을 쓰는 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뭐예요? 서로가 토론을 하고 합의를 하고 거기서 되어진 이야기가 결론이 되어질 때 따라가 주는 거죠. 따라가 주면서 존중해 주면서 내 의견은 아니지만 합의가 된 의견을 따라서 존중해 주면서 나가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시켜줘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 교육은 뭐예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지금은 교복 없어졌지만 옛날에 교복 있는데 딱 여기 뭐에 카라가 조금만 들어오도 지적받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에 눈만 돌려도 똘똘이! 벌써 선생님 손가락질이에요. 백목이 날라가요. 벌써 딴 데 눈이 돌아간다. 철저하게 이겁니다. 근데 이 미국의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애들이 누워가지고 수업받는 애들 있어. 응? 엎드려서 쓰고 있는 애들 있어. 엎드려서 이거 선생님이 하는 거를. 근데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얘네가 공부를 안 하는 거냐? 과제물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죠. 근데 연합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율 속에서 질서가 있는 거를 교육을 받고, 개인적이지만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내용을 따라가 줄 아는 교육을 받은 미국 아이들은 미래에 협동심이 강해지고 함께 모여서 연구하고 실적을 올리는 게 뛰어난 반면에, 한국은 어우러져서 성장을 하지만 학교 시스템의 교육이 개인주의로 가르쳐요. 개인주의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나중에는 나달이 따로 굴러가듯이 절대 옆에 아이를 용납 안 해. 쟤는 내 적이야. 대학 갈 때 제가 떨어져야 내가 들어가잖아. 적이야, 적. 절대 안 가르쳐줘.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모르는 거. 자기만 알아.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교육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미국은 초강대국 선진국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역사는 5,00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 후진국이라 그러면 미안하고 선진국은 아니니까 개발도상국. 그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알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나왔어, 그 얘기가.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개발도상국이야. 미국 역사는 지금 235년밖에 안 됐어. 근데 모든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문명과 교육이 앞서가는 나라로 자리 잡았죠. 돈 많은 부자로 따지면 산유국이 제일 부자야. 오페크에 가입되어 있는 중동의 산유국이 오일 달러를 끌어들여서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어르신들 자녀들 유학 보낼 때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로 유학 보내는 분 있어요? 그거 잘 사는 나라인데 너 돈 잘 버는 법 배워. 중동에 있는 나라로 유학 보내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얼른 보내요. 미국 아니면 영국, 독일 다 일로 그래. 유학을. 왜 그래요? 거기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된 건 분명한데 배울 건 없어. 왜? 오일이
나와서 부자가 된 거지 어떤 자기의 창의력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야 거기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창조를 해낸 거야.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땅을 개간하죠. 서부를 개척하죠. 사막을 일궈가지고 막 옥토를 바꿔내죠. 이러한 창조력을 계속 어떻게 해요? 만들어내가지고 일궈낸 게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지절로 된 게 아니야. 땀을 흘려가지고 일궈낸 게 미국이라는 나라. 거기서 만들어진 교육제도가 최선진 교육제도를 만들어내요. 요즘에는 이제 미국의 교육제도도 조금 개선하자고 말이 많지. 오바마 대통령이 늘 얘기하는 게 미국 교육이 한국 교육을 좀 본받아라.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또 한국 교육의 이면을 안 보시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요쪽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교육열 요거 보고 본받으라 그러는 거지 그 이면의 문제점은 사실은 못 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건데 미국 교육은 고등학교 까지는 슬로우 기본기만 가르쳐. 기본기. 대학부터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프로페셔널. 대학원부터는 숨을 못 쉬게 가르쳐. 그런데 고중하치 하는 학생이 많아. 그래서 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들어가는 부모의 소원이 뭐냐? 제때 졸업만 하게 해주세요. 제때 졸업만 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야. 제때 졸업을 못할 정도로 얼마나 심한지 몰라 공부가. 미국은 더군다나 대학원 교육이 대학보다 더 뭐예요? 전문성을 갖고 혹독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나와야 사람무시라는 게 미국이고 한국은 대학만 가지고 따지지. 어느 대학 나왔어? 이걸로 따지지만 미국은 대학원이 중요해. 그래서 미국의 대학원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체력, 지력 이게 같이 맞물려 가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입에서 단내가 나. 쓰러져. 체력이 안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혹독하게 교육을 시켜요.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보는 관점은 미국의 초등교육이 너무 느슨하다 이거예요. 너무 느슨해. 그냥 오종교육만 하고 집에 보내고 그냥 숙제도 별로 안 내주고 맨날 방학은 그냥 여름방학이 4, 5개월이야. 막 얼마나 긴지 몰라. 그리고 뭐 어디 학원 가라고 재촉도 안 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방목하듯이 한다고 미국의 초등교육. 그러나 그 안에 서로가 토론하고 서로가 합력하고 또 방학 때 자기가 끔이라도 가서 하나 팔아가지고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심을 키워주고 이러는 저변의 교육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거야 오바마 대통령. 그러니까 맨날 뭘 얘기를 해요? 한국 교육을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 하나님은 이성을 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의식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자의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의식이 있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아결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아결정.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자아결정의 의지가 있으시다. 그래서 지금 5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시다고 이 5가지를 생각하신다면 허황되게 달림 햇님에다가 비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서로의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상!